안녕하세요. 월요일 이슈 이슈다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이 낯익은 도복을 입었는데요. 맞습니다. 태권도복인데요. 대한민국 국견으로부터 명예구단증을 받은 겁니다. 지난 19일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국견 이동섭 원장 등 5명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명예구단증을 전달했는데요. 대통령에게 딱 맞는 도복을 2벌 준비해서 갔고요. 한 벌은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한 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인을 받아 국견 박물관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이동섭 원장을 인터뷰한 모 한인 언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이 도복을 입고 의회에 들어가 볼까 한다라는 발언도 했다는 건데 이거 대통령 재선에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한국민들에게만 특별히 전달한 엄청난 소식 아닐까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리는 국견에서 마련한 것은 아니고요. 이곳 버지니아 태권도 협회장을 역임하셨던 최영길 미주무술 고수총연맹 명예회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유임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한 일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물가 급상승, 인플레이션이 한창인 상황에서 연준 의장을 갈아치운다면 자신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고 대책 내놓은 것들도 죄다 소용없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건데요. 여기도 저기도 꽉 막혀 있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뜻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내용 알아보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 파월 의장을 차기 의장에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면 내년 2월 2번째 임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연준 의장 후보로 꼽혔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는 연준 부의장에 지명됐다는 소식입니다. 파월 의장이 금융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적 이미지라면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인사로 분류되는데요. 한마디로 브레이너드가 연준 의장 됐으면 거의 좌파 경제 기조로 갈 뻔했는데 미국 경제가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좌파 연준 의장을 등판시켰다간 거의 좌초할 게 뻔하니까 진보와 보수를 섞어보자. 이런 뻔한 얘기겠죠. 보도에 따른 바이든은 자신의 취임 후 지난 10개월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는 파월 의장과 미국 경제를 제 궤도로 올리기 위해 취한 결단성 있는 조처의 증거라고 말하는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읽고 계시는 바이든님의 뻔뻔함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럼 파월 의장은 살펴보면 그도 그쪽 사람입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때 재무부 차관보와 차관을 지냈다면 짐작이 가시죠. 그랬던 인사가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준 이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8년 2월부터 연준 의장을 맡았는데요. 다른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대통령과는 마찰이 컸습니다. 대통령은 자신만의 경제 운용 정책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는데요. 마찰은 있어도 대통령의 뜻이 관철될 수 있어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미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성장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막판에 사태가 터졌죠.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데 대통령 첫 3년 동안 정말 경제 좋았던 것 이곳 사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물가, 가스값 정말로 아무 걱정도 없었고요. 집값도 나름 안정, 주식은 계속 오르고 미국 나름 살만 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다 꿈속에만 그릴 수 있는 추억이 됐는데요. 언론은 바이든의 이번 결정이 물가 급등이 가계부담을 지우고 경기 회복의 리스크를 키우는 와중에 업무 연속성과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30년 만에 가장 빠른 인플레이션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결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 바이든이 인플레에 관해 중대한 연설을 한다는데 그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은 23일 연설에서 경제와 물가를 내리는 방안과 관련한 발언을 한 뒤 매사추세츠 낸티컷으로 이동해 추수감사절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맨날 하던 말 또 늘어놓는 것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지금 인플레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6.2% 급등해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유가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 비축유 방출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뭐 했나 싶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고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에 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비축유 방출과 관련한 사항을 공동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미국의 인플레 위험 수준이다라고 여러분께 전해드린 게 지난 3월이었는데요. 소위 경제 예측한다는 학자들, 특히 그쪽 분들 주가만 보고 그래프 차트만 신경 쓰지 말고 국민들이 밥집에서, 마트에서, 서민들이 종사하는 직장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 이 정도로 경제를 망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슈 일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